Linguini? We gotta communicate. I can't be constantly checking for a yes or no handshake from a rat. 애니메이션 라따뚜이는 요리 천재 레미가 쥐라는 극악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진정한 셰프로 거듭나며 겪는 우정, 사랑, 계략 그리고 액션까지 아우르는 대작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느 가족 애니메이션이 그렇듯 이 영화에도 빌런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키너인데요. 스키너는 작은 키에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비열해 보이는 표정과 말투를 겸비한 훌륭한 악역으로 영화 후반부 자신이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레미와 링기니를 괴롭히는데 레스토랑은 식약처에 신고하고 결국에는 레미를 납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스키너는 정말 순수하게 빌런일까요? 그가 살아온 인생을 대략 유추해봅시다. 스키너는 아주 오래전부터 링기니의 친부 구스토와 같이 일을 하였습니다. 링기니가 엄마 르나타의 편지를 들고 처음 레스토랑에 찾아간 장면에서 직원이 이러한 대사를 합니다. Hey, boss, look who is here. Alfredo Linguini, Renata's little boy. All grown up, eh? You remember Renata? Cousteau's old flame. 스키너를 비롯해 다른 직원 몇몇은 구스토의 전 여친이었던 르나타 그리고 그녀의 아들 링기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링기니의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가정한다면 스키너는 적어도 10년에서 15년 동안 구스토 밑에서 일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스키너가 구스토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세계에서 요리로 제일인 나라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 안에서도 가장 치열한 파리에서 요리사로 살아남기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게다가 그는 신체적인 불리함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작은 키로는 요리를 하는 것도 요리를 맛보는 것도 남들보다 2배 이상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명 셰프 구스토의 동료이자 부하 직원으로 일한다는 건 꽤나 고독한 일이었습니다. 별 5개 레스토랑을 달성한 최연소 천재 요리사 구스토는 미디어에 이미 잘 알려진 스타로 책도 내고 방송도 찍으며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이고 그에 반해 스키너는 부주방장으로서 레스토랑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그의 노력 덕에 구스토 또한 그를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 같고 마지막 유언 스키너에게 자신의 남은 재산과 레스토랑을 상속한다가 이를 반증합니다. 물론 자신도 모르는 혈육이 나타나기 전까지 유효한 말이긴 하지만요. 스키너는 또한 구스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동경했습니다. 구스토와 세상을 떠나고 2년이 가까워지는 시간 동안 스키너는 자신의 방을 구스토를 기리는 물건들과 구스토의 업적들로 그대로 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창의적인 레시피 없이 그저 구스토가 남긴 레시피들로만 식당을 운영하여 무능력하게 비춰지지만 이미 식당의 이름도 구스토의 레스토랑인 마당에 생전 구스토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가장 좋은 재료로 맛있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구스토 레스토랑은 내부적인 운영 방식과 별개로 굉장히 힘든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인데 이는 스키너가 주방장이 되기 이전에 전개된 일들로 구스토가 살아있을 때 깎인 별 하나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깎인 2번째 별로 이미 레스토랑은 예전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마치 악역 이고가 구스토를 괜히 미워하고 괴롭혀서 못된 심보로 그의 음식까지 깎아내리는 비평을 써 결국엔 마음 착하고 약한 구스토를 죽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고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소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하고 있을지언정 요리에 대해서만큼은 객관적이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비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로 비평가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와 사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에 휘둘러 괜한 비평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냥 진짜 구스토의 요리가 별로 맛이 없었던 거죠.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같이 겪었고 스키너는 새로운 주방장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동료들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냉동식품 사업이 많은 미식가와 요리사들에게 지탄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탁월한 사업 능력은 인정해줄 만했습니다. 그리고 스키너가 조금 까칠해 보이고 거친 성격을 가졌지만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이면서도 프로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처음 청소부가 멋대로 숲에 손을 댄 후 사단이 난 것에 대해서 주방장으로서 마땅히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스프가 맛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능이 있는 링기니가 신입 요리사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수 콜렛을 붙여주었고 링기니의 스프를 정식 메뉴로 등록하여 손님들에게 나갈 만큼 새로운 요리법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링기니는 정말 장점을 찾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천재
천진난만함과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연민 정도가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는 어머니 덕분에 낙하산 인사로 하루 만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한 곳인 구스토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비록 청소하는 일로 시작하였지만 그가 성실하게 근무했다면 많은 기회가 있었을 좋은 조건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취업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링기니는 갑자기 패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만 얌전하게 하면 될 것을 신들린 재료 초이스로 지옥에서 온 스프를 만들어 버립니다. 레미의 캐리로 어찌저찌 상황을 모면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번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봐주기 힘든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말의 재능도 능력도 없는 그가 식당에서 정식 요리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레미를 내쫓아버린 건 그의 바닥을 잘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부족한 그가 사실은 유명 셰프의 숨겨진 자식이었고 운이 좋아 천재 조력자를 만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값진 시간을 보내고 작은 고난들을 한두 번 넘기고 마침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리 하나에 몰두하고 자기 삶을 갈아 넣으며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한 베테랑 요리사는 그가 존경에 마지 않던 멘토의 숨겨진 아들에게 내쫓겨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링기니보다는 스키너의 삶에 더 가까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내가 부잣집에 숨겨진 자식이 아닐까 하는 망상과 기대를 하곤 하지만 현실은 스키너처럼 여러 장애물들과 각자의 힘든 시간을 극복해야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때로는 노력보다 돈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준 스키너가 저는 더 친근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조금은 그의 마음이 이해되면서 비록 구스토 레스토랑에서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했지만 어디서는 그만의 빛을 바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스키너가 빌런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